어떤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을 때 보다 나은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음이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연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부장이 됐습니다. 제 나이대에 부장으로 승진 못하면 동기들 보기도 좀 민망하고 제가 승진을 빨리 한 편도 아니라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아무리 많아도 처리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힘든 건 우리 부서의 팀원들 관리입니다. 특히 20대 후반의 팀원들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햇병아리들인데도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다 싶으면 바로 사내 게시판에 올려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 관리자로서 이들과 친해져야겠다 싶어서 저도 처음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밥을 같이 먹어야 친해지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장, 과장과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공식적인 회식 아니면 평소 점심시간에 젊은 직원들이 이 썰물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뭐 먹었냐고 하면 한 끼를 먹어도 참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먹는 걸 아주 중요시 하더라고요. 오늘 뭐 먹을까? 이게 왜 그렇게들 중요한지. 우리 때는 부장님이 점심 먹자 하면은 못 이기는 채 따라 나서곤 했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에게는 이런 태도는 눈꼽만큼도 없네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네요. 그리고 어쩌다가 같이 차라도 마실 때면 어찌나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팀 단체 메신저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한 직원이 이런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스압.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스크롤 압박의 준말이라네요. 너무 길어서 글 못 읽겠으니 줄임 요망이라는 뜻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전달 사항을 좀 길게 말하면 바로 표정에 지루하다는 표시를 합니다. 제가 유머가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학벌도 좋고 좋은 성적으로 들어온 젊은이들인데 너무 예의가 없어요. 제가 뭔가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면 그건 업무와 관련 없는 겁니다.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좀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도 왜 바로 사내 게시판에 올려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대화를 해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일단 사내 게시판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하나는 회식 때 여직원들에게 야한 농담 한마디 했다고 바로 사내 게시판에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는 한 직원에게 옆에 부서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라고 했더니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일도 많아서 그건 못하겠다고 정식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옆에 부서 일이 많으면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 같은 회사 일인데 말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고 한 일주일만 조금 늦게 퇴근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일이 많은 건 늦게까지 남아서라도 처리할 수 있겠는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직원들 관리가 참 힘드네요. 저만 이런 건지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 요즘 참 스트레스 받습니다. 50대의 부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 후배들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이죠. 두 분도 혹시 이거 지금 들으시면서 왠지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으셨던가요? 어떠십니까? 많죠. 정말 많죠. 저도 스왑이라는 단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사연 보니까 50대 한 중반으로 나와 있는데 20대 후반의 젊은 사원들 이야기 참 힘들죠. 네네. 세대 차이기도 하고 변화가 워낙 극심해서요. 세대 차이라는 소리는 늘 있었지만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분들을 90년생들 이제 지금 20대면 이제 90년생들이거든요. 90년대생들이 뽑는 이제 꼰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도 조금 이거를 요즘 애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이런 것도 조금 의도적으로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자,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대 차이가 있는 거를 감안해서 말해야 되는 것도 맞고, 거기에 대해서 상사님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알게 될 것 같고, 밥을 같이 먹으려 하지 않는 거는 정말 불편하고 되게 안 좋은 관계든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불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진짜 많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턱대고 많은데 더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시대도 많이 변했고 좀 인식 차이도 있다 보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물론 좀 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른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라고 했는데, 밥 먹는 거 솔직히 자기 맘이지 그거 왜 꼭 같이 먹어야 합니까? 젊었을 때 얘기 꺼내는 것부터 뭔가 좀 느껴져요, 스멜이. 내 고집을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거 그게 자꾸 맞추지 말고 젊은이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해를 하면서 하면은 그래서 같이 적응을 해야죠. 기존에 그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도덕이나 질서 같은 거는 젊은 사람이 잘 안 받아들이죠. 시대에 안 맞으니까. 환경이 개인주의로 가게 돼 있고, 근데 그걸 이해를 좀 해야지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한 발 물러서서 젊은 사람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두고 봐야죠. 먹고 살아야는데 맞춰줘야죠. 사표 쓸 수 없는 거고 그냥 가슴에만 품고 살아야죠, 그건. 아직은 그래도 이 부장님이 그 윗사람으로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이 다르지만 예의를 갖춰서 젊은 사람도 이해를 해주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젊은 분들 이해를 해줘야지 좀 어떻게 잘 돌아갈까 싶습니다. 네. 뭐 세대에 따라서도 또 반응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그 직장 후배들 혹은 직원들 하고의 대화 자체가 이렇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들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게 뭐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뭐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 맞습니다. 사이에도. 저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때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 또래였어요. 네. 그래서 전 학생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뭐가 불만이었을까, 네. 뭐가 답답했을까를 참 많이 배웠는데, 이분도 혹시 자제가 있다면 좀 비슷한 또래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거의 지금 직원들이 맞습니다. 자기 자녀들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이런 경우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느낌이 어떻게 하겠니?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일만 잘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는 자리거든요.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렇죠. 관리직이 되는 되고,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돌아보면 승진이 빠른 것 같지도 않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내가 승진하는데 혹시 걸림돌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죠. 공부하셔야 되고. 네네. 햇병아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그런 렌즈로 바라보시게 되면 실마리가 안 풀어지죠, 대화에.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선은 이분이 좀 버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때는 이게 있어요. 우리 때는 부장님이 점심 먹자고 하면 따라 나섰다. 그리고 나 젊었을 때는 도와주라고 그러면 무조건 도와줬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의 했던 거로 자꾸 돌아가면 네. 이게 이제 벽이 쌓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직장에서 이제 그 90년생들이 바라본 직장에서 꼰대로 불리지 않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중에 제 1번이 뭐냐면, 요즘 애들은 다 그러냐? 아이고. 요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를 듣는 젊은이들, 90년생들, 20대 후반들, 이런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벽이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은 좀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도
과거로 자꾸 비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거를 좀 멈추시는 것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뭐 실제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대 석기 동굴에 들어가면은 요즘 애들 버릇 없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뭐 90년대 80년대 제가 요즘 아이들이었을 때 요즘 애들 말 그대로 X세대들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소리들 듣곤 했었거든요. 이게 요즘 애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대로 갈 필요조차 없이 네네. 한 7, 80대 부모님 세대가 이 바로 50대 부장님을 바라보면 참 요즘 요즘 애들 젊은 것들 어른 몰라보고 그러죠.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식의 차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직원들을 바라보는 렌즈를 좀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게요. 무조건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연에도 그렇게 썼대요. 학벌도 좋고 성적도 좋은 애들. 얼마나 능력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게요. 그 능력을 잘 개발시켜서 통합시켜서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로 힘을 끌어모으고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시민분도 얘기하시대요. 밥을 안 먹으려는 이유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 역시 임원들하고 회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밥 먹으면 되게 불편할걸요. 당신도 불편한 마음으로 네. 지금 그렇지만 나는 참고 하는 거고. 견뎠는데 예. 요즘 애들은 왜 안 견디냐, 왜 안 참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장점이에요. 네.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런 걸 싫어하는구나. 저건 내 의견하고 다르구나. 예를 들면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안 하죠. 못 했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얘기를 하면 앞에서는 예의하고 덜어는 아주 의도적으로 네. 기간 내 레포트 안 내거나 보고를 안 하고 일 대충 해놓고 그걸 이제 뭐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꼭 예. 의도적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일을 아주 엉망으로 낭패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나쁘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살려서 뭔가 네. 조직이 끌고 가는 어떤 쪽에 뭔가를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본인의 리더십 유형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시대 변천에 따라서 리더십의 그죠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 사연 속에 들어가 있는 이분이 직원들을 젊은 직원들을 바라보는 본인의 그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 맛있는 음식을 너무 중요시 생각한다, 윗사람과 밥 먹는 일을 최대한 피한다. 이게 이제 본인의 눈에 보이는 내용인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네. 시각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직원도 부장님한테 다가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그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옆 부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정식으로 와가지고 부장님 그건 좀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필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와 책임을 다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또 정당하게 정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루트를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 분이 그 부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쿨하게 인정을 해주고 소통하는 거로 가셔야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사연 보내주시는 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젠가 신문 기사에 네. 군 대령이 부하 직원한테 야근 너무 과하게 시켰다고 보직 해임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아랫사람한테 기대되지던 어떤 그 태도 버리셔야 됩니다. 네. 기대 자체를 버리세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제 부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지나친 어떤 의욕 그죠 잘해 보이려고 자기 어떤 그 업적을 증명해 보이려고 무리하신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좀 돌아보시고 네. 동료 부장들하고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사내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한 쪽이라면 업종이 다른 기업, 타 기업, 친구나 그죠? 네.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자녀들하고도 좀 대화를 해보시고요.
정말 그게 가능만 하다면 그중에 그래도 뭔가 나하고 좀 통할 것만 같은 부하직원을 따로 좀 불러서 예.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역으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좀 의아해하고 덜어는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찌질하게 보이지 않을까. 윗사람이 무슨 아래 부하직원하고 상담을 해. 그건 뭐 반드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회의 시간에 주제 자체를 하나 놓고 우리 팀 내에서 어떤 쪽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건지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네. 부장님의 이런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터놓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이거죠. 직원들이. 그래서 우선은 처음 출발은 저는 네네.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분명히 있다면 이분 있을 것 같거든요. 자녀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거에 대해 고민, 아빠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다 해가지고 아하. 조금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직원들한테 이러한 것이 너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바꿔서 그건 이렇게 내가 해줬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바꾸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다. 이런 예, 거다. 이렇게 바꿔야지 너의 이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네네. 대응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나의 의도는 이런 것이다. 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자꾸 그렇죠. 표현해서 네. 어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내 뜻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 네. 필요하겠다는 특히나 거죠. 업무와 관련되는 것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좀 만들어 와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왜 그렇게 뿐이 못하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더 이렇게 벽이 네네. 두터워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과의 갭은 1960년대에도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2000년대도 있어 왔다고 치고 근데 또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군대 문화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 그렇게 보수적인 군대 문화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은 한 30년 자체에 쭉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 큰 흐름이 보수적인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우리 사회 자체가 바뀌고 달라지고 있어서 거기에 적응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달라졌죠. 네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도요. 네. 야근 이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무슨 뭐 행사 잡거나 그죠? 네. 뭐 회사에서 돈 들여서 체육대 해주고 뭐 그죠? 뭐 단합대 하고 그건 옛말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위해서 돈 안 들여도 좋으니까 쉬는 날은 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업무의 일이 아닌데 부서의 일이 아닌데 타 업무 시키는 거 아마 부당하다고 느낄걸요. 그러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젊은 세대는 대단히 계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네. 주어진 업무가 아니면 자기가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성장한다. 그건 이제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어진 업무 시간 내에서 따로 사적으로 인터넷 하거나 게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짚어줘야죠. 네. 그리고 부장이 되면 혼자 밥 먹는 외로움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거 뭐 다 앉혀놓고 설사 자기 돈으로 밥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지도 않으면서 더치페이 하면서 더더욱 하면 그건 뭐 정말 손가락질 받는 상사가 되는 거고요. 힘들어요. 예. 일정 부분은 예. 올라갈수록 외로운 자리다라고 생각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사실. 인정할 걸 인정해야 네.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함께 좀 화합하는 거로 이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제 그런 마음가짐, 이제 직원들을 좀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나도 귀 기울이면서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는 거. 네. 그런 것들 지금부터라고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왑이라든지 이렇게 줄임말 쓰는 것도 좀 한번 배워보시고. 배워보고 예.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또 많이 그럼요. 익히게 되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터놓고 네. 많은 것들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학벌도 좋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권한도 위임하세요. 네. 예. 위임을 하고 참여를 시키고 결정권을 주면 훨씬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 권한 위임이 리더십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부터도 카톡끼리를 좀 줄여야겠네요.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